경찰이 경기 구리 지역 등 수도권 일대 수백여 채 빌라와 오피스텔을 두고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입건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해당 전세 사기 범행은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갔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수백 명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챙긴 공인중개사는 파악된 것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이 중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개업자들을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구리 지역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은 세금 체납으로 이미 지난해 9월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건물에 A씨와 계약한 임차인은 10여 명 정도 파악되었는데, A씨는 이 같은 전세 사기 수법으로 구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 900채 이상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6개 종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급락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에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 가수 임창정 씨도 이번 사태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는 주가 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호소하고 있는데, 임창정 씨는 주가 조작 의심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바도 있어 범죄 가담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인 역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는 이들 일당이 본인의 투자금 30억 원으로 신용매수까지 해 모두 84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과 와이프의 신분증을 맡겨 해당 세력들이 임시 부부 명의로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임창정 씨는 투자한 30억 원은 한 달 만에 58억 원이 되었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20억 원이 찍혀있던 계좌에 현재 1억 8,900만 원만 남아있다. 내일은 마이너스 5억이 찍힐 것이라며 수사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개인 돈 30억 원을 맡기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임창정도 공범이면서 피해자인 척한다. 투자금이 오를 때는 투자자, 잃으면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등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수가 최근 5년간 6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지역 주유소 감소율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19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1,144개로 집계되었는데 2018년인 11,750개보다 600여 개 적어진 약 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중 서울 지역 주유소 감소율이 1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속적인 원유 가격 상승과 친환경차 전환 과속화로 주유소들이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며 전국의 주유소들이 줄폐업하고 있고 1억 원이 넘게 드는 폐업 비용이 부담이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나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80% 정도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현재 약 11,100개인 주유소 수가 2040년 3천여 개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 관련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회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마약, 이제는 군부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 육군 수사관들이 병사들의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했습니다. 개인 사물함과 생활관의 천장 등에서 대마초가 나왔고 병사들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 5명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택배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아 주로 새벽 시간대에 샤워장 등에서 나눠 피웠고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는 택배 반입의 경우 금지 물품을 검사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이 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국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불시 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XBB 1.16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이 변이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볼 수 없었던 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XBB 1.16 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며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이는 지난 1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것과 대조적으로 인도에서는 최근 감염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변이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변이로 세계보건기구는 이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변이의 특징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기존 변이에서 볼 수 없었던 눈병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침, 발열 같은 일반적인 코로나 증상뿐만 아니라 결막염, 충혈, 눈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XBB 1.16 변이가 일부 국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다만 XBB 1.16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